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5월 6일 현재 시각 오후 12시 13분 비트코인 가격 달러 기준 36.4K 부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5월 5일 오전 3시에 금리 발표 후에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은 1시간 차트인데 3시 후에 이 달러 인덱스 차트가 그대로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증시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잠깐의 반등분이 나와 주었지만 그 후에 다시 이 하락분을 말아 올리는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다 잡아먹는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증시와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나와주었던 반등분을 다시 다 잡아먹는 하락. 특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는 오히려 저점을 더 깨버리는 하락이 나와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제 느끼셨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줬다가 뺏는 느낌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나 또는 제 최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파동을 최근의 파동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다이아고널 패턴은 마지막 파동에서 5개 움직임이 나오고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을 때 좀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뚫고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서 결국엔 다시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하방 이탈을 하면서 쭉 하락해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다시 롱을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서 올라 올라가고 눌림목에 롱을 진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롱을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되돌림 없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쭉 떨어지면서 저는 여기서 모든 포지션 다 종료를 했습니다. 여기 뚫리는 모습을 보고 선물 포지션, 현물 포지션 다 매도 또는 포지션을 종료를 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네, 다시 다 지우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저 말고도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을 거예요. 여기를 다이아고널 패턴 또는 펄링 엣지 패턴으로 5개 파동이 나오고 상승분이 나오는 반등을 기대해 보는 이런 패턴을 기대해 봤을 텐데 여기서 상단 트렌드 라인을 살짝 넘어졌지만 다시 떨어져 주었죠.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패턴 제가 분석했던 패턴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펄링 엣지, 엔딩 다이아고널 제가 봤던 관점 틀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백구야, 너 말처럼 이렇게 패턴이 나왔고 약간 반등 나왔는데 크게 안 올라갔고 다시 이렇게 하락분 나와주었다. 이거 25K 가는 거 아니냐? 20K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제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날봉으로 보면 차트를 하락분이 나와 주었어요. 반등이 하나, 둘, 세 개의 파동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떨어지면서 이 전저점을 깼을 때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다 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락 파동이 나왔어요. 세 개의 파동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떨어지면서 이 저점을 깼을 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기 깨지면은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재 차트도 보면은 다 지우고 봤을 때 하나, 둘, 셋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내려오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 깨지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20K, 25K 시나리오는. 그 전까지는 아직 저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제가 진입을 했어요, 롱을. 여기 깨지면 손절을 하면 됩니다. 물론 레버리지 쓰면은 손실 큽니다. 하지만 뭐 현물을 산다든가 레버리지 저배를 쓴다고 하면은 이 구간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손익비적으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롱. 왜냐? 이게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은 가 정말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20K, 25K 가는 하락을 벌써부터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좀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했잖아요. 다시 여기서 담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진입각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중요 파동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이아고널 패턴은 제가 틀렸어요. 그럼 제가 이 전 파동 카운팅은 다 틀린 거예요. 틀렸고 다시 파동을 카운팅을 해야 돼요. 다시 파동 카운팅을 했고요. 이 파동 카운팅 한 거를 좀 영상 후반부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중요한 지지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1시간 보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35.5K 부근 찍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수도 안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구간이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 저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가 단기적 저점이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오면서 이, 이 저항 라인, 이 지지받았던 이 저항 라인 37.4K에서 37.5K 이 부분을 상방 돌파해주고 안착해줬을 때 이게 단기적 저점이고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한 파동 더 빠지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시 흐물흐물 되면서 15분 봉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또 반등 나오고 흐물흐물 하면서 한 파동 더 떨어진다면은 그 다음 중요 지지 라인은 35K 에서 35.2K 라인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는. 그래서 여기를 지켜줬을 때는 추가 상승을 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뚫렸을 때 여기가 뚫리면서 이 구간이 뚫리면서 34.9K 밑으로 시간봉 이상이 마감을 한다면은 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라면은 이 37.4K 이 구간을 뚫어주고 안착해줬을 때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흐물흐물 거리다가 떨어진다라면은 중요한 라인이 35K에서 35.2K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뚫렸을 때는 34.9K 밑으로 복마감을 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35.1K 라인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파동 카운팅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파동 카운팅을 하는 거는 제 텔레그램 방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원래 봤던 파동 카운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를 1파, 2파, 3파가 나오고 4파가 이렇게 플랫으로 나오고 그리고 5파가 다이나고날 패턴으로 나와서 이게 하나의 A 또는 1파가 되고 2파의 반등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는데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카운팅을 할 거예요. 다시 카운팅을 하면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흔히 아는 엘리엇 파동에서 ABC라는 파동이 있어요. 이 ABC라는 파동은 보통 여기서 5개 파동 나오고 3개의 파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5개의 파동이 나와요. 충격 파동, 조정 파동, 충격 파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조정 파동이 항상 나오진 않아요. 이런 복합 조정 파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복합 조정 파동이 뭐냐? WXY 파동이에요. 여기는 ABC 이 안에 ABC가 존재하고 또 ABC가 존재하고 또 ABC가 존재하면서 WXY 파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복합 조정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한 ABC라는 파동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걸 복합 조정이라고 합니다. 연장 파동이라고도 하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를 일단은 A, B, C로 보고 있어요. C로 보고 있고 그럼 여기를 제가 복합 조정 패턴을 볼게요. 현재 이 하락 파동을 복합 조정 패턴으로 볼 거예요. 여기를 저는 W로 보고 있어요. W 파동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합 조정은 ABCW, ABCX, ABCY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저는 여기를 플랫으로 지금 B파가 A파의 시작점을 넘겼죠. 이렇게 플랫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X파로 보고 있어요. ABC가 나왔어요. ABC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A, B, C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을 제가 엔딩 다이나고날로 봤죠. 저는 이 구간을 다시 A 파동, 리딩 다이나고날로 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를 다시 봤을 때 A, B, C로 A 파동은 5개의 파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엔딩 다이나고날랑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5개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하나, 둘, 셋 B 파동 나왔고 다음 C 파동을 보고 있다. 그럼 크게 봤을 때 저는 여기를 WXY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WXY 파동으로 보면 되는 건데 이 Y 파동은 W 파동에 0.618 크기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W 파동과 똑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1대1 크기로 나올 때도 있고 이 Y 파동이 W 파동의 크기를 넘어서 1대 1.272 크기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크기로 나오는데 이건 단절이고 이거는 똑같은 크기, 이건 더 크게 나오는 거겠죠. 보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다시
여기를 W로 봤고 X로 봤고 Y로 봤어요. 다시 그럼 피보나치를 재볼게요. 이 고점부터 W까지의 파동 1로 재보고 여기서부터 Y 파동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일단 0.618부터 재볼게요. 0.618부터 재보면은 일단 저점이 37.6K 부근이 나옵니다. 뚫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1대1 크기를 봐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1대1 크기가 어디냐? 이 부분이에요. 1대1로 봤을 때 저점이 35K 부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이 35K 초반 부분을 만약에 이게 WXY 관점으로 세 파동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크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세 파동으로 움직였죠. 하나 둘 셋 세 파동으로 움직였죠. 하나 둘 셋 세 파동으로 움직였어요. 그러고 하나 둘 세 파동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저점 안 깨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감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깨지면은 제가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괜찮은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파동을 좀 카운팅을 다시 해서 좀 제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WXY로 빠졌을 때는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상승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라인은 지금 구간에서 한 파동 더 떨어졌을 때, 여기 넘지 못하고 다 떨어졌을 때는 35K 초반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백구는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파동 더 떨어진다면은 35K에서 네, 선물 포지션을 좀 정말 소액만 진입을 해볼 거고 현물을 해볼 거예요. 현물을 좀 크게 진입을 해볼 겁니다. 그 이유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손익비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저점까지 대보면은 3.7%예요. 3.7%. 어제 하락분만 보면은 10%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저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했을 때 손익비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만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간 트레이딩을 할 때 이 구간 도전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치면서 제 오늘 영상을 좀 요약해 보자면 저는 좀 더 떨어졌을 때는 한번 매수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물은 정말 소액, 현물은 좀 많이 담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제 이렇게 패닉셀이 나왔잖아요. 이런 패닉셀에서 매수 버튼 누르는 거, 역추세 매매하는 거 정말 위험한 매매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손익비가 3% 내외다. 3%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 패닉셀 후에 매수하는 게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반등이 나온다 해도 그 반등 나오고 지지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백구 말처럼 이 부분에서 한번 반등 노려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였으면은 안전하게 현물을 매수를 할 것 같아요. 현물을 매수를 담고 이 지지 라인 깨졌을 때 손절 라인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손익비가 3.7%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7%인데 이렇게 손절을 하면은 알트는 한 5에서 7% 정도 손절을 칠 거예요. 알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3% 내에 손절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5%에서 7%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